안녕하십니까 사장님들. 개인 용달 업자이면서 바이크 운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가마솥입니다. 제가 동호인들, 그러니까 바이크 동호인들에게는 가마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용달업을 한 지 이제 3년이 아마 정확히 말하면 3년하고 지금 1월 달이니까 한 8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3년 8개월. 그동안 그전에는 제가 고물상을 한 7, 8년간 크게 좀 하다가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결국 문을 닫았고요. 또 한 1년간 제가 노가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만 제가 고물상을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걸 그만두고 용달합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고물상 안에 한 100평이 넘는 창고가 하나 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당에 들어오는 고물들 중에 중고로 팔아먹을 만한 물건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용차를 불러서 수도권이고 뭐 지방이고 어디든지 간에 이게 물건을 그를 이제 중고나라 같은 데를 올려서 거래가 되면 보내주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 물어보기도 하였고, 그래서 10분 중에 절반은 한 7분 정도는 괜찮다 그러고 나머지 두세 분은 힘들다고 만류하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다가 이제 고물상업을 그만두고 한 1년간 현장 일을 하면서 그 인력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차려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참 결국은 그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자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 관리해야 하는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동네는 그 업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용달업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 보면 이 운수업 이제 나이 드셔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할 만한 일이 없거든요. 어디 뭐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버스 운전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또 어느 분은 택시 운전을 하기도 하고, 뭐 큰 대형 화물 운전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같이 개인 용달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운수업 쪽으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와서 제가 3년 8개월 동안 지금 했습니다만, 용달업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고지식한 양반들은 이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행동이 빠릿빠릿하고 머리가 회전이 빠르시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 있고 상황 대처를 쉽게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이 어려운 그 현실에서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성취감도 얻고 보람도 얻을 수 있지만은 저처럼 고지식한 사람은
이 일을 하시면 아마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없던 병도 생기실 수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으시는 분은 그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용달아업에는 주선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류센터라고도 하죠, 이 일명.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저기 용달업차들에는 저기 있었거든요. 그 미터기 요금, 택시 운전 마냥. 그래서 거리에 의해서 그 자동으로 요금 계산이 돼서 그 운임을 받는데, 참 한마디로 말하면 CCBB 할 필요도 없고 뭐 잴 필요도 없고, 그 나온 대로만 받으면 되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아닙니다. 이 손님과 우리 운수업자들 사이에 이 주선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제값을 못 받고 일만 하고 수고는 하는데 대우는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 손님이 부산에 계시는 분이 서울에서 물건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존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반차라든지 아니면 한차 이빨 싣고 내려가는 짐이라든지 간에 운송비를 얼마를 주면 적당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께서 운송업자라면 여러분 얼마를 받아야 차 띄고 포 띄고 남겠습니까? 이 운송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휘발유 값입니다. 참 경유비죠. 기름값. 그 다음에 도로교통비. 그리고 밥 사 먹어야죠. 또 뭐 하면 잠자야죠. 뭐 저기 뭐 모텔비도 나갈 수 있고, 제일 저렴한 게 그 뭡니까, 찜질방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름값, 톨비, 밥 사 먹고 뭐 또 잘못해서 그 바로 코를 받고 올라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잠기게 되면 또 거기서 뭐 한 끼만 먹습니까? 기본적으로 세 끼는 먹어야 됩니다. 그 한 끼당 7, 8천 원 따져도 얼마입니까? 넉넉하게 한 3만 원 정도 잡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기름값하고 이렇게 뭐 도로교통비하고 해서 최하 잡아도 돈 10만 원 나갑니다. 물론 용달업자들은 야간 할인료라고 해가지고 뭐 통행료가 좀 할인 받는 게 있고 기름값에서 보조 받는 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주연사들이 서울, 부산 운임료를 18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18만, 인수증이라고 해가지고 보름이나 한 달 후에 그 운수업자에게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는데요. 18만 원부터 시작해서 잘 줘야 25만 원입니다. 잘 줘야. 25만 원은 진짜 완전히 독차짐에다가 박스짐 같은 거, 그 까대기 하는 거, 아니면 급한 짐이라든지 아니면 두 군데, 세 군데 들려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 그렇게 줍니다. 그렇지 않고 한 군데만 가는 독차짐 잘 줘야 22만 원, 23만 원입니다. 그래 안 하면 그것도 1.4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 안 하면 1톤 차지면 18만 원가 시작해서 20만 원에 요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부산이 보통 420, 30km가 되는데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 고를 수밖에 없죠. 아무거나 잡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근데 유행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25만 원짜리를 잡고 내려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부산이나 창원이나 뭐 양산, 김해, 울산, 또 때로는 경상북도 지역인 경주 쪽 이런 데 가서 포항 차고 올라올 수 있는 짐이 그렇게 있느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네? 또 올라온다 할지라도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보통 또 하루 지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수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이 지방에 내려 열풍에 당착이 아니고 내일착 해가지고 뭐 1톤 화물차 짐으로 올라오는 짐들 중에서 고르고 통화하고 확인해가지고 양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짐 그런 거를 골라서 뭐 혼적을 하고 또 편법을 좀 써가지고 뭐 잔머리를 굴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요금을 뭐 하여튼 25만 원에서 30만 원 때로는 40만 원까지 만들어서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건 그만큼 또 상차하는 시간이 배나 걸리고 하차하는 시간도 배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거예요. 맞바로 그냥 독차바리로 내려가서 내려주고 거기서 바로 차고 올라오는 거나, 물론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올라올 때는 혼적하기가 쉽냐? 그리고 그와 같이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금도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독차로 올리는데 15만 원에 올리지 않나? 16만 원에 올리지 않나? 12만 원에 올리는 인간도 있어요. 주선 사람들이. 그리고 지들은 받을 거 다 받아먹고 10만 원 혼적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만 원 혼적 요금을 받고 가서 수행하는데, 아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화주한테 4, 50만 원 땡겨 받았더라고요 주선사가. 우리는 그 10만 원 그 혼적 요금 받아가지고 올라가니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는 정말 우리 운수업자들이 부리는데, 이 주선사하고 물류센터 하는 사람들은 전화 몇 통화로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그 선착불 오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 선착불 오다 요금 보면요, 그것도 참 가관입니다. 인숙증 요금일 경우는 지들이 뽑을 만큼 충분히 뽑아서 절반 이상을 잘라 먹지만은, 선착불은요 그렇게 못해요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경쟁적으로 노출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요금을 낮추는 겁니다. 그 수수료를 따먹기 위해서. 물론 수수료는 뭐 1만 원에서 3만 원을 정도 따먹는데, 근데 그 총 요금이 한마디로 가관인 것입니다. 서울 부산 잘 올려줘야 20만 원 선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2만 원씩 떼먹어요. 그러면 19만 원이야. 박스짐이고 파리태구가 그렇게 올려주면, 특히 그 박스짐들을 까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운수업자들이 기분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자연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쌀도에서 인신 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8.4km 앞 울산 교차로까지 직진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주선사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데요, 요금을 어느 정도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25만 원이든지 27만 원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수수료를 얼마나 받아가는지 압니까? 거기서 5만 원, 7만 원을 떼어먹습니다. 결국은 우리 운수업자들이 단돈 만 원이라도 더 가져가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너희들은 요것만 처먹어 하는 꼴입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개돼지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 우리가 운송업자들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콜이 없을수록 이런 일이 더 비일비재하고 떼어먹는 것도 너무 금액이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대리운전보다도 못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차에다가 기름값 들어가고 톨이 써가면서 서울 부산 해가지고 돈 10만 원도 못 남기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 돈 일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놀러 나온 겁니까? 뭐 봉사하러 나온 겁니까? 한마디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그 노력한 보람과 성과가 없는 그러한 현실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정을 놓고 민원을 넣어도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니들이. 물론 우리 용달업자들이 단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정말 물론 나서서 뭐 총대 매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은 또 제가 2년 전에 한번 총대를 매봤어요. 그래서 청와대 그 게시판에다가 민원도 넣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운수업자들에게 이거를 호소하면서 동참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운모라든지 여기저기 홈페이지에다 막 홍보해서 같이 동의서를 내게 했습니다만 결국 1만 명도 안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종사하는 그 숫자가 그래도 몇만 명 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만 명도 안 되더라고요, 참여자가. 그러니 이게 뭐가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백날 떠들어봐야 서로 협력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뭐 그냥 주전사들한테 우리는 한마디로 봉입니다, 봉. 우리가 손님들하고 직접 연결돼야 그나마 원하는 적정 요금을 얻어먹을 수가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손님들 중에서도 야근 사람들은 또 여기저기 피규예요. 그래가지고 뭐 되도록이면 싸게 가려고 머리를 쓰는데 물론 싸게 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운송업자들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처자식이 있고 정말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루에 돈 10만 원 겨우 버니 이게 돈 버는 겁니까? 내 차 감가상각비 따지면요 이거 진짜 개털이에요. 봉사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 개인 용달을 하는 거를 정말 말리고 싶어요. 저도 막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용달업을 시작한 거를 진짜 머리에서 쥐가 날 만큼 후회합니다. 내가 잠 안 자고 노력하고 일찍 일어나고 뭐 밤새 운전하고 뭐 수고해도 그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일할 맛 나는 게 아니고 얼굴이 밝아지고 기분도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은 그렇지 않아요. 대리운전이나 택시업계는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금이 완전히 협입니다. 수수료, 이 주전사들이 떼어가는 수수료도요 정해 있지 않아요. 지들 멋대로 해요. 지들 어디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이거 나라에서 좀 나서서 간섭하고 뭐 좀 규제하고 조정해 줘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 요금제도 도입하고 뭐 거리 요금제, 그래서 뭐 미터기를 단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현찰 오더일 경우에 떼어먹는 수수료도 10%를 넘기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 인력사무소처럼. 제가 인력사무소를 1년간 최근에 경험해봤지만은 그 인건비 체계가 제일 잘 돼 있는 게 바로 노가다입니다. 10% 외에는 안 뛰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런 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로 주선사에서 아니 그 저 인력 사무실에서 바로 자기네가 미리 돈을 지불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야간에 일한다. 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배가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운송업은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손님하고 직접 만나도 그런 것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주선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휴일날 손님이 만약에 운송을 요청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마 붙일 거 다 붙여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작 우리 업자들에게 오는 요금은 칼질한 요금이 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운송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 한 탕만 뛰어도 될 일을 두 탕, 세 탕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 부산 한번 가보세요. 400km, 420, 30km, 450km 이걸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짐을 실러 가기 위한 시간과 거리까지 하면요. 그냥 하루 꼬박 걸리는 겁니다. 근데도 일한 그 보람이 없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한 번 뛰어도 될 거를 두 번 뛰게 되고 세 번 뛰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졸음운전이 당연히 오게 되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군 뭐 사고가 나고 싶습니까? 다 안전운전하고 싶죠. 제가 엊그제 인천에서 진도 가는 바이크를 싣고 또 손님을 옆에 세우고 갔습니다만 내려갈 때는 참 원하는 요금을 제대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으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저녁도 얻어먹으면서 잘 내려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도 지산면에 바이크를 내려드리고 이제 뭐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당뇨 약이 떨어졌더라고요. 집에서 챙겨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갈 만한 한마디로 잡을 만한 오다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금액이 또 짐 여건이 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해남에서 강서구 농수산물 시장까지 가는 오다가 올라왔는데 얼마에 올라온지 아십니까? 10kg짜리 240박스를 싣는 거예요. 쌈배추. 그러면 2톤 400입니다. 그냥 중량짐이에요. 1.2톤은 1.2톤 이상을 넘으면 중량짐이에요. 저는 1.2톤이지만은 서류상으로는 1톤으로 등록되어 있는 용달이기 때문에 1톤 이상 초과하면 중량짐입니다. 그러면 사고 날 경우에 보험도 안 돼요. 근데 2.4톤을 실는 짐인데 200박스니까 얼마에 나온지 아세요? 21만원에 2만원 수수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주선사에서. 지들이 이거 만약에 뭡니까 이게 인수증이면 아마 40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 주선사는. 그리고는 한 20만원을 올릴 텐데 현찰 오다인데 21만원에 19만원에 해서 올렸어요. 그것도 얄밉게 만원 수수료가 아니고 2만원 수수료로. 여러분 그 만원 상관이지만은 그게 얼마나 우리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인데요. 그거는요 우리 운송업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 같지 않은 짐을 그것도 이 개떡 같은 요금으로 가게 만들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운송업자라면 이런 짐 잡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기름값이라도 하고 한다고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2톤 400 2톤 이상 짐 실어보세요. 차 망가집니다. 물론 당장은 뭐 싣고 올라갑니다만 감가상각 따져봐야죠. 이런 현실입니다. 죄다 이런 것만 올라와요. 아침에부터 내가 열어보니까
무게 2.4톤 짐들 거리 요금으로 따졌을 때 제 요금이 아닌 깎아먹는 요금, 잘라먹는 요금. 안전운전하십시오.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제가 어제 하루 진도대교 부근에 있는 휴게실에서 하루를 그냥 말아먹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겨우 이제 바이크를 하나 싣고 올라갑니다만 이것도 정말 원하는 제 적정 요금이 아니고 이 바이커 딜러들하고 겨우 협상해가지고 근접한 요금이지만은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한 30만원, 35만원 받아야 할 요금입니다. 왜냐면 땅끝마을 선착장까지 가서 실었거든요. 이 남동구 강서동까지 가는데 고속도로로 가면 435km, 국도로 가니까 450km가 넘어요. 아마 지금 가는 중입니다만 밤 10시 돼야 도착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톨비 빼고 기름값 빼고 밥 써먹고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잘 남아야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사먹습니다. 차에서 라면 끓여 먹든지 아니면 빵을 뜯어 먹든지 때로는 누룽지를 끓여 먹든지 해서 식비라도 아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톨비가 아까워서 지금 국도로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개인용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 이것을 아시고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택시 운전이나 아마 버스 운전이 더 나실 것 같아요. 버스 운전 경우에 고정적으로 한 300은 나오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줄 모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그러나 물론 한 대까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더 나은 여건, 더 좋은 여건과 기회가 있으면 글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상 가마솥이 개인용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좀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 주십시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바이크 운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십시오. 성심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